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평생 모아온 재산, 자식들과의 소중한 관계, 그리고 당신이 쌓아온 모든 것들이 단 한 번의 선택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저는 지난 40년간 수많은 노년층의 가정사와 재산 문제를 다뤄온 전문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미 겪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가슴 아픈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내 곁을 떠나고 배우자를 잃고 나면 이제 남은 건 외로움뿐이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계시죠. 그래서 노년의 새로운 동반자를 만나는 것, 즉 재혼을 고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잠시만요. 그 결정이 정말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줄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큰 고통으로 이어질까요? 제가 만났던 김영수 씨는 72세의 10년 연하의 여성과 재혼했습니다. 그는 평생 모은 5억 원의 재산과 연금으로 여유로운 노후를 꿈꿨지만 재혼 3년 만에 모든 재산을 잃고 자식들과도 절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너무 늦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 이 영상을 끄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만 더 함께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수많은 노년층이 겪은 고통스러운 실수를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키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노년의 삶에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외로움? 질병? 아니면 경제적 어려움?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두렵지만 가장 큰 두려움은 존엄성을 잃는 것입니다. 자신이 평생 일궈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타인의 손에 의해 통제당하는 삶. 그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그래도 혼자 사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실제로 노년에 재혼한 후 행복을 찾은 사례보다 재산을 잃고 자식들과 관계가 악화되어 더 큰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례가 훨씬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영상에서는 왜 노년에 재혼을 하면 안 되는지 그 충격적인 이유 5가지를 낱낱이 파헤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여러분이 평생 일구어온 모든 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절실한 조언입니다. 특히 5번째 이유는 매우 중요해서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세요. 그리고 지금 당장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앞으로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안전하게 지켜줄 소중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노년의 선택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여러분이 평생 일구어온 모든 것들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세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구원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믿기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로 많은 노년층이 겪고 있는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재혼 후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은 바로 재산 상실입니다. 평생 모아온 재산, 자식들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 아껴온 돈, 그리고 노후를 위해 준비한 연금. 이 모든 것들이 단 한 번의 실수로 남의 손에 넘어갈 수 있다고 상상해 보셨나요?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현실은 종종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박정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사별 후 10년 동안 혼자 살았습니다. 3억 원의 예금과 월 180만 원의 연금으로 비교적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었죠. 그런 그녀에게 어느 날 재혼 상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친절하고 다정했으며 홀로 지내는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혼 1년 만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통장을 관리하겠다며 접근권을 요구했고 거절하자 갑자기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심지어 주변 사람들에게 그녀가 치매 증상이 있어 재산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결국 그녀는 가족들의 도움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1억 원 이상의 재산을 잃고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나는 단지 외로움을 달래고 싶었을 뿐인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차라리 혼자 살았더라면 이런 고통은 없었을 거예요. 박 할머니의 이 말은 노년의 재혼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년층의 재혼 후 재산 분쟁 사례는 지난 10년간 무려 300%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78%는 재혼 후 5년 이내에 발생합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노년층을 노리는 결혼 사기와 재산 탈취 시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노년층이 재혼 상대에게 재산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은 이런 일들이 법적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혼 시 작성하는 혼인신고서에는 그 어떤 재산 보호 조항도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을 때는 부모님이 최고지만 돈이 없어지면 부담스러운 짐이 된다. 이 말은 너무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많은 노년층이 경험하는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재혼 후 재산을 잃게 되면 자식들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하지만 이미 독립한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그래도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신중하게 선택할 테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종종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심지어 가장 현명한 사람도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평생 일해서 모은 재산을 단 한 번의 선택으로 잃는다면 남은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경제적 자유를 잃고 자식들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 그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우리의 존엄성과 자존감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에 재혼을 하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재산 상실의 위험은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우리의 남은 인생 전체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서는 노년 재혼이 자식들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충격적인 현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노년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노년에 재혼을 하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녀와의 관계 파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화나 의견 차이가 아닌 평생 쌓아온 부모 마이너스 자식 간의 끈끈한 유대가 완전히 무너지는 비극적인 상황을 의미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목숨도 바칠 수 있지만 자식은 부모의 행복을 위해 재산도 포기하지 못한다. 이 말은 너무 가혹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노년의 재혼 상황에서 종종 현실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녀들의 입장에서 볼 때 부모의 노년 재혼은 종종 유산과 가족의 역사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모가 재혼 후 새로운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하거나 유언장을 변경하는 경우 자녀들은 심각한 배신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최근 제가 만난 이상철 씨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68세의 10년 연하의 여성과 재혼했습니다. 처음에 그의 두 자녀는 아버지의 행복을 위해 재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재혼 2년 후 그가 소유하고 있던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새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변경하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자녀들은 우리 어머니가 평생 모은 재산인데 이제 와서 낯선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라며 크게 반발했고 결국 가족 간의 연락이 완전히 끊어지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상철 씨는 현재 새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지만 명절이나 생일에도 자녀들의 연락을 받지 못하는 깊은 고독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평생 키워온 자식들인데 이제는 나를 아버지로 생각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노후의 모습일까요? 이상철 씨의 이 말은 노년 재혼 후 겪을 수 있는 가슴 아픈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년층의 재혼 후 자녀와의 갈등 사례는 무려 87%에 달합니다. 그리고 그중 절반 이상은 재산 문제로 인한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노년의 재혼은 종종 가족 구조와 재산 분배에 큰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그래도 내 자식들은 달라. 그들은 내 행복을 진심으로 바랄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돈과 재산이 개입되면 가장 이상적인 부모 마이너스 자식 관계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가격이 높고 젊은 세대의 경제적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자녀들이 부모의 재산을 자신의 미래 안전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낯선 사람이 나타나 그 안전망을 위협한다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부모님이 재혼하면 우리 가족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이것은 많은 자녀들이 갖는 근본적인 두려움입니다. 가족의 추억, 전통, 그리고 정체성이 낯선 사람의 등장으로 희석되거나 변형될 수 있다는 불안감은 쉽게 해소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많은 자녀들은 재혼 상대가 진정으로 부모의 행복을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재산을 노리는 것인지 의심하게 됩니다. 이런 의심은 종종 직접적인 갈등으로 이어지고 결국 가족 관계의 파괴를 초래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평생 사랑하고 키워온 자녀들과의 관계가 단 한 번의 선택으로 무너진다면 남은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명절에 홀로 TV를 보며 보내는 시간, 손주들의 성장 과정을 볼 수 없는 상실감, 그리고 아플 때 옆에서 돌봐줄 가족이 없는 외로움. 이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노후의 모습인가요? 이것이 바로 노년에 재혼을 하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녀와의 관계 파괴는 단순한 불화를 넘어 우리의 정체성과 소속감, 그리고 삶의 의미 자체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노년 재혼 후 겪을 수 있는 정서적, 심리적 고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중단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노년에 재혼을 하면 안 되는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돌봄과 간병의 부담입니다. 이것은 많은 노년층이 재혼을 결정할 때 간과하는 가장 큰 위험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젊을 때의 결혼은 사랑과 열정으로 시작되지만 노년의 결혼은 종종 간병과 돌봄으로 끝난다. 이 말은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노년 재혼의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나이가 들면서 건강 문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됩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과 같은 만성 질환부터 치매, 파킨슨병,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질병까지 노년기에는 다양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런 질병이 발생했을 때 배우자는 필연적으로 간병인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최근 제가 만난 홍진동 씨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70세에 65세 여성과 재혼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건강했고 여행과 취미 생활을 함께 즐기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재혼 3년 후 홍 씨는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처음에는 헌신적으로 간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나는 황혼의 동반자를 찾아 재혼했는데 지금은 24시간 간병인이 되어버렸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들이 이렇게 고통과 스트레스 속에서 흘러가는 것을 보는 것이 너무 괴롭습니다. 홍 씨의 아내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었고 결혼 생활은 두 사람 모두에게 고통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년층의 경우 향후 5년 내에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경험할 확률은 무려 68%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런 건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재혼 부부의 경우 혈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자녀들의 도움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모든 부담은 배우자에게 집중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그래도 서로 사랑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랑은 강력한 힘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노년기의 간병은 단순한 정서적 지원을 넘어 육체적으로도 매우 힘든 일입니다. 치매 환자를 돌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밤에 자지 않고 배회하는 환자를 돌보는 일, 스스로 화장실을 가지 못하는 환자의 개인 위생을 관리하는 일, 그리고 때로는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환자를 진정시키는 일. 이런 일들은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도 큰 부담입니다. 하물며 이미 노년기에 접어든 사람에게는 어떨까요? 내가 아프면 누가 나를 돌봐줄까? 이것은 많은 노년층이 갖는 근본적인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 때문에 재혼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재혼은 오히려 더 큰 돌봄의 부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건강까지 걱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많은 노년층 재혼 부부들이 경험하는 또 다른 문제는 바로 간병의 불균형입니다. 한쪽이 아프게 되면 나머지 한쪽은 24시간 간병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건강까지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결국 두 사람 모두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오면 가족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인생의 마지막 시간들을 간병과 돌봄의 부담 속에서 보내게 된다면 그것이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노후의 모습일까요? 또는 반대로 여러분이 건강 문제로 인해 배우자에게 큰 부담을 주게 된다면 그 죄책감과 무력감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노년에 재혼을 하면 안 되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돌봄과 간병의 부담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두 사람 모두의 존엄성과 삶의 질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년에 재혼을 하면 안 되는 네 번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법적, 재정적 복잡성입니다. 이것은 많은 노년층이 재혼을 결정할 때 완전히 간과하는 위험 요소입니다. 젊을 때의 결혼은 사랑의 결합이지만 노년의 결혼은 재산의 결합이다. 이 말은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법적으로 볼 때 노년 재혼의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민법에 따르면 혼인을 하는 순간 부부는 서로에 대한 법적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됩니다. 이것은 상속권, 재산 분할권, 의료 결정권 등 다양한 법적 권리를 포함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러한 법적 권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상속, 의료 결정, 요양시설 입소 등 중요한 법적 결정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최근 제가 만난 강명호 씨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73세의 68세 여성과 재혼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자녀들이 있었고 각자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지만 재혼 2년 후 강 씨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강 씨는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의 재산은 현 배우자와 전 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에게 분할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측 가족 간의 심각한 갈등이 발생했고 결국 법정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소송은 3년 넘게 지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법률 비용으로만 1억 원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상황을 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가족들끼리 법정에서 싸우는 모습을.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강 씨의 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례는 노년 재혼이 가져올 수 있는 법적 복잡성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년층의 재혼 후 발생하는 법적 분쟁은 지난 10년간 무려 450%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쟁의 80% 이상은 상속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노년의 재혼은 복잡한 가족 구조를 만들어내고 이는 필연적으로 법적 복잡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그래도 미리 법적으로 준비하면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사전 계약서나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이런 법적 문서들이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부부 공동명의로 된 재산의 경우 한 배우자가 사망하면 법적으로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치매와 같은 질병으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상실된 경우 법적 대리인을 지정하는 과정에서도 가족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많은 노년층이 간과하는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바로 금융 권리입니다. 재혼을 하면 배우자는 자동적으로 상당한 금융적 권리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의 유종연금 수급권, 퇴직금 상속권, 보험금 수급권 등이 그것입니다. 이런 금융적 권리들은 자녀들의 상속분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재혼은 우리 가족의 미래 안전망을 위협한다. 이것은 많은 자녀들이 갖는 근본적인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완전히 근거 없는 것이 아닙니다. 노년 재혼은 실제로 자녀들의 상속분을 법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평생 모아온 재산이 법적 분쟁으로 인해 변호사 비용으로 소진되거나
원치 않는 사람에게 넘어간다면 그것이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유산의 모습일까요? 또는 여러분의 사망 후 가족들이 법정에서 서로를 적대시하며 싸우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노년의 재혼을 하면 안 되는 네 번째 이유입니다. 법적, 재정적 복잡성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여러분의 유산과 가족의 화합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재혼을 하면 안 되는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정서적, 심리적 건강 문제입니다. 이것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노년 재혼이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위험 중 하나입니다. 노년의 사랑은 달콤하지만 그 대가는 더 쓸 수 있다. 이 말은 다소 비관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많은 노년 재혼 부부들의 심리적 현실을 반영합니다. 왜 그럴까요? 노년기는 그 자체로 많은 심리적 도전을 가져오는 시기입니다. 은퇴로 인한 정체성의 변화, 건강 상실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인식 증가 등 다양한 심리적 이슈들이 이 시기에 집중됩니다. 그리고 재혼은 이러한 도전에 새로운 층위의 복잡성을 더합니다. 최근 제가 만난 이미영 씨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67세의 71세 남성과 재혼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꿈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취미를 존중하고 함께 여행도 다니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재혼 1년 후 남편의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자주 집에 방문하기 시작했고 상황은 점차 복잡해졌습니다. 나는 항상 남의 집에 들어온 손님 같은 느낌이에요. 남편과 그의 자녀들이 오래된 가족 이야기를 나눌 때면 나는 완전히 소외감을 느끼죠. 때로는 내가 이 가족의 일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영 씨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점차 우울증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고 자신의 가치와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년층의 재혼 부부 중 약 45%가 재혼 후 3년 내에 심각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리적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소속감의 결여와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그래도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이런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랑은 강력한 힘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사랑만으로 수십 년간 형성된 가족 역학과 정체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많은 노년 재혼 부부들이 경험하는 또 다른 심리적 문제는 바로 죄책감입니다. 특히 이전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 새로운 관계에서 행복을 느낄 때마다 죄책감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지금 고인을 배신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은 심리적 안정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재혼 관계에서는 비교의 문제도 발생합니다. 전 배우자와 현 배우자를 무의식적으로 비교하게 되고 이는 현재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 남편은 아내는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런 생각은 새로운 관계의 기반을 서서히 약화시킵니다. 또한 많은 노년층이 간과하는 중요한 심리적 이슈는 바로 적응의 어려움입니다. 수십 년 동안 혼자 생활하며 형성된 습관과 루틴을 갑자기 바꾸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일상적인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결국 심각한 스트레스의 원인이 됩니다. 자유로운 혼자만의 시간이 그립다. 이것은 많은 노년 재혼 부부들이 비밀리에 느끼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새로운 배우자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를 억누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억눌린 감정들은 결국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인생의 마지막 시간들을 심리적 갈등과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보내게 된다면 그것이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노후의 모습일까요? 또는 새로운 관계에서 표면적인 행복을 얻는 대신 내면의 평화와 안정을 잃게 된다면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교환일까요? 이것이 바로 노년의 재혼을 하면 안 되는 다섯 번째 이유입니다. 정서적, 심리적 건강 문제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여러분의 삶의 질과 내면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다섯 가지 이유를 종합하고 노년의 행복을 위한 대안적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노년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영상을 중단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정보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년에 재혼을 하면 안 되는 5가지 충격적인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하고 재혼 대신 노년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대안적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살펴본 5가지 이유를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재산 상실의 위험. 재혼은 여러분의 평생 노력으로 모은 재산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둘째, 자녀와의 관계 파괴. 재혼은 여러분과 자녀들 사이의 소중한 유대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셋째, 돌봄과 간병의 부담. 재혼은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 발생 시 감당하기 어려운 간병의 부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넷째, 법적, 재정적 복잡성. 재혼은 복잡한 법적, 재정적 문제를 야기하여 여러분의 유산과 가족의 화합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정서적, 심리적 건강 문제. 재혼은 소속감의 결여, 정체성의 혼란, 적응의 어려움 등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이유들을 종합해보면 노년의 재혼은 표면적인 행복과 동반자 관계를 제공할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엄청난 위험과 부담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재혼하지 않고 어떻게 노년의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기 몇 가지 대안적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동거를 고려해 보세요. 법적 혼인 관계 없이 함께 살아가는 동거는 재혼의 많은 위험 요소들을 피하면서도 동반자 관계의 이점을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동거 관계에서는 각자의 재산이 법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상속권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관계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비교적 간단히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최근 제가 만난 박진호 씨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69세의 63세 여성과 동거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집을 오가며 시간을 보내고 여행도 함께 다니지만 법적 혼인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자유와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깊은 정서적 유대를 나누고 있어요. 법적 혼인 관계가 없어도 우리의 사랑은 충분히 깊고 의미 있습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둘째, 취미 공동체에 참여해보세요.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는 취미 활동은 소속감과 유대감을 제공하면서도 재혼의 위험 요소들은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노년층을 위한 다양한 취미 클럽과 동호회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등산, 댄스, 요리, 독서, 여행 등 여러분의 관심사에 맞는 공동체를 찾아보세요. 김미숙 씨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71세의 배우자와 사별한 후 지역 댄스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비슷한 상황의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깊은 우정을 쌓았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시작했지만 지금은 이 공동체가 나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냅니다. 재혼이 아니어도 이렇게 풍요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셋째, 세대 간 교류를 활성화해보세요. 자녀, 손주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발전시키는 것은 노년의 외로움을 극복하는 가장 자연스럽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특히 손주들과의 시간은 노년층에게 큰 기쁨과 활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진수 씨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73세의 배우자를 잃은 후 재혼 대신 손주들과의 관계에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매주 손주들을 위한 특별한 시간을 마련하고 그들의 학교 행사와 취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나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줍니다. 그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내 인생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느껴요. 재혼했다면 이런 깊은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넷째, 봉사활동에 참여해보세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의미 있는 사회적 연결을 형성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노년층의 경험과 지혜는 많은 봉사 영역에서 큰 가치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최영자 씨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68세에 은퇴한 후 지역 아동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학습 지도와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나를 기다리고 내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나에게 큰 기쁨과 보람을 줍니다.
이 활동을 통해 나는 외로움을 느낄 틈도 없고 매일이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재혼이 아니어도 이렇게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섯째,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활용해 보세요. 노년기의 건강 문제와 돌봄 필요성에 대비하여 재혼 대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계획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요즘은 다양한 형태의 재가 요양 서비스, 노인 전용 주거 시설, 의료 서비스 등이 발달해 있습니다. 정민호 씨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75세에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하자 재혼 대신 노인 전용 주거 시설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으면서도 비슷한 상황의 많은 노년층과 교류하며 활기찬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전문가들이 나의 건강을 책임져 주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어요. 또한 많은 친구들과 함께하는 활동들이 있어 외롭지 않습니다. 재혼했다면 오히려 서로에게 부담만 되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전문적인 시스템 안에서 지내니 마음이 편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재혼 없이도 노년의 행복과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고 그 안에서 의미와 만족을 찾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하여 최종 결론을 내리고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핵심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노년의 재혼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재산 상실, 자녀와의 관계 파괴, 간병 부담, 법적 복잡성, 심리적 건강 문제 등 수많은 위험 요소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들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년의 행복과 안정을 위해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외로움 때문에 재혼을 고려하십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반드시 재혼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대안적 방법들 동거관계, 취미 공동체, 세대 간 교류, 봉사활동, 전문적 돌봄 서비스 등 을 통해서도 충분히 의미 있는 관계와 소속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노년기의 안정을 위해 재혼을 고려하십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재혼은 오히려 더 큰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법적, 재정적 복잡성은 여러분의 안정된 노후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년의 진정한 행복과 안정을 위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첫째, 자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키세요. 노년기에는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재혼은 종종 이러한 독립성을 희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최근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평생 일구어온 삶의 방식과 습관들을 지키는 것,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 때문에 내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면 그건 너무 큰 대가를 치르는 것 같아요. 둘째, 가족과의 유대를 강화하세요. 자녀, 손주들과의 관계는 노년기에 가장 큰 지지와 위안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재혼은 종종 이러한 가족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거나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한 노년 상담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은 당신의 역사와 정체성을 공유하는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들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것은 노년기의 정서적 안정과 소속감을 위해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셋째, 재산과 법적 권리를 보호하세요. 평생 일해서 모은 재산은 여러분의 노후 안전망이자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유산입니다. 재혼은 이러한 재산과 법적 권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한 법률 전문가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노년기에는 자신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철저한 법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재혼을 고려한다면 사전 계약서나 유언장 작성 등을 통해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보호해야 합니다. 넷째, 건강과 독립적인 생활 능력을 유지하세요. 건강은 노년의 행복과 안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재혼은 때때로 간병의 부담과 스트레스로 인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정기적인 건강검진,
그리고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가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가능한 한 오랫동안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의미 있는 관계와 활동을 찾으세요.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재혼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취미 공동체, 봉사활동, 학습 모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미 있는 관계와 활동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노년기의 행복은 사랑하는 것, 일하는 것, 그리고 희망을 갖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재혼 없이도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결코 모든 노년 재혼이 실패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공적인 노년 재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의 확률은 생각보다 훨씬 낮고 실패했을 때의 대가는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을 시작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여러분은 신중하고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감정이나 외로움에 이끌려 성급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장기적인 행복과 안정을 위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년을 위한 중요한 결정에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행복하고 의미 있게 채워지길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중요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받아보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소중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2025년 한 해 큰 복을 받으실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